이정희는 10년째 남편을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남편의 몸을 닦고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먹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남편 한도윤은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여자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 한도윤 씨의 딸입니다. 이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린 아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자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이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의 헌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정희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옆방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조용한 숨소리였습니다. 이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68세의 몸은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 한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세면장으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피부가 거칠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정희는 활기찬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동료들과 웃으며 지냈습니다. 방과 후에는 남편과 산책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날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날, 이정희는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뇌 손상이 심합니다. 깨어나더라도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이정희는 무너졌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정희의 전부였습니다. 결혼 40년, 함께 웃고 울었던 세월이었습니다. 이정희는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도윤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이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일어났어요. 이제 씻어야죠.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희는 익숙한 손길로 남편의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여위었지만 여전히 이정희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이정희는 남편의 눈썹을 쓰다듬었습니다. 코를 닦았습니다. 턱선을 따라 물수건을 움직였습니다. 모든 동작이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손길이었습니다. 이정희는 남편의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침대 시트를 정리했습니다. 베개를 두드려 부풀렸습니다. 모든 동작이 자동적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반복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희에게 이 시간은 남편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였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약한 불에 천천히 끓였습니다. 죽이 익는 동안 이정희는 남편의 약을 준비했습니다. 혈압약, 소화제, 영양제. 작은 그릇에 하나씩 담았습니다. 죽이 다 익었습니다. 이정희는 죽을 식혔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남편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적당히 식으면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남편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남편을 일으켜 앉혔습니다. 등 뒤에 쿠션을 받쳤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정희는 한 숟가락씩 떠서 남편의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도윤은 기계적으로 삼켰습니다. 이정희는 남편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오늘도 힘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이정희는 커튼을 조금 열었습니다. 환기를 시켰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웃집에서 생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세상은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정희의 하루는 이 방 안에서만 흘렀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정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오전에는 재활 운동을 시켰습니다. 남편의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근육이 굳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씩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이정희는 땀을 흘렸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몸을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이정희는 매일 운동을 시켰습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죽을 끓였습니다. 이번에는 야채를 조금 넣었습니다. 당근, 애호박을 잘게 썰어 넣었습니다. 영양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약을 먹였습니다. 남편의 몸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체온계로 체온을 쟀습니다. 혈압계로 혈압을 재었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을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수치를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이정희는 꼼꼼했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잠시 쉬었습니다. 이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남편은 언제쯤 깨어날까? 아니, 정말 깨어나기는 할까?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믿었습니다. 사랑의 힘을 믿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주 말했습니다. 이정희 씨, 이제 요양원에 보내세요. 당신 몸도 생각해야죠. 혼자서는 무리예요. 하지만 이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남편이 여기 있어야 내가 살아. 이정희는 남편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정희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함께 웃고 울고 싸우고 화해했던 40년이었습니다. 사실 이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비밀이 있다는 것을. 오래전 교사로 일하던 시절 동료 교사가 귀띔했습니다. 이정희 씨 남편 다른 여자 만난대요. 이정희는 그때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한도윤은 부인했습니다. 오해예요. 그런 일 없어. 이정희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기로 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 이유 없이 출장을 갈 때, 이정희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정희는 다시 남편을 돌봤습니다. 저녁 식사를 먹였습니다. 약을 먹였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남편의 몸을 편안하게 눕혔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편히 쉬어요. 이정희는 남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정희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10년의 평온한 일상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숨겨진 과거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오전, 이정희는 평소처럼 남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몸을 닦이고
침대 시트를 정리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이정희는 커튼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방 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문객이 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요즘은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정희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여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봤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이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혜 씨 맞으시죠? 저는 윤아영이라고 합니다.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윤아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한도윤 씨의 딸입니다. 이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을까?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요? 윤아영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도윤 씨의 딸이에요. 이정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농담인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사기꾼일까 생각했습니다. 이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린 아이가 없었어요. 윤아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이정희에게 내밀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이게 DNA 검사 결과예요. 확인해 보세요. 이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도윤, 윤아영, 친자 확률 99.9%. 이정희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정희는 문틀을 잡았습니다. 몸을 지탱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윤아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이야기 좀 나눴으면 해요. 이정희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갔습니다. 윤아영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정희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배신, 숨겨진 아이, 10년의 헌신, 모든 것이 거짓이었나? 이정희는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습니다. 윤아영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세히 말해보세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윤아영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30년 전에 한도윤 씨를 만났대요. 당시 어머니는 젊은 회사원이었고 한도윤 씨는
공기업 임원이었다고 들었어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어머니는 저를 임신했대요. 이정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더 큰 고통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윤하영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윤 씨는 가정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혼할 수 없다고 했죠. 어머니는 혼자 저를 낳았어요. 평생 숨기고 살았어요.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이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윤하영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정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왜 지금 나타난 거죠? 지금까지는 왜 안 왔어요? 윤하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어요. 유품을 정리하다가 한도윤 씨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편지, 사진, 송금 기록. 모든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찾아왔어요. 이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을 돌봤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 다른 아이.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하영이 불쌍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 평생 그리워했을 아이. 윤하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도윤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한 번만 뵙고 싶어요. 이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의식이 없어요. 교통사고로 뇌를 다쳤어요. 10년째 누워 계세요. 거의 깨어나지 못해요. 윤하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을 가렸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의식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말도 못하시나요?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없어요. 가끔 눈을 뜨지만 아무 말도 못해요. 저를 알아보는지도 모르겠어요. 윤하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한번 뵙고 싶어요. 평생 그리워했어요. 이정희는 일어났습니다. 따라오세요. 두 사람은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한도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윤하영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한도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윤하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예요, 하영이에요. 처음 뵙는 딸이에요. 한도윤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윤하영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도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생 만나고 싶었어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이정희는 문 앞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윤하영이 불쌍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을 아이. 만나지도 못한 아이. 윤하영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도윤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게 해주셔서. 이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하영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예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정희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윤하영은 방을 나갔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정희는 따라갔습니다. 윤하영은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권리가 있어요. 이정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권리요? 윤하영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상속 권리요. 저도 한도윤 씨의 딸이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정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의 헌신, 10년의 사랑,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정희는 명함을 받습니다. 윤하영,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명함을 구겼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금이 간 부분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윤하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윤하영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한도윤 씨의 딸입니다. 이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정희는 일어났습니다.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한도윤은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희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긴 게 뭐예요? 왜 말 안 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도윤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주름이 많아졌습니다. 머리카락도 휘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정희가 사랑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정희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책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이정희는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재채기가 났습니다. 이정희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회사 서류, 계약서, 영수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업무 관련 서류들 뿐이었습니다. 다음 상자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도윤의 사진. 멋진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가족여행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정희와 함께 찍은 사진. 둘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정희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세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묶음이 있었습니다. 노란 리본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리본이 낡았습니다. 이정희는 리본을 풀었습니다. 편지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봉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자의 필체였습니다. 도윤 씨, 오늘도 하영이가 아빠를 찾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자꾸 물어봐요. 아빠는 언제 와요? 이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영, 윤하영. 윤하영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정말 딸이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다른 편지들을 펼쳤습니다. 모두 같은 여자가 쓴 것이었습니다. 한도윤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요. 이번 달은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하영이 학비가 필요해요.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편지마다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들이었습니다. 이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아영의 어머니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정희도 알았습니다. 비록 자식은 없었지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편지 사이에 영수증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송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수신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미선, 윤아영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금액은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꾸준히 보낸 돈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정희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총액이 수억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이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30년 동안 다른 여자와 아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비밀을 지켰습니다.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이정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편지 맨 밑에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한도윤의 필체였습니다. 이정희는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이 일은 묘비에 새겨야 할 죄다. 하지만 가정을 지켜야 했다. 용서해다오. 이정희는 메모를 구겨 쥐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했다고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바보였나요? 30년 동안 속았어요. 이정희는 바닥을 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이정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이정희는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메모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윤아영은 다시 올 것입니다. 상속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이정희는 10년 동안 남편을 돌봤습니다. 모든 비용을 댔습니다. 집도 예금도 모두 남편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윤아영도 상속인이었습니다. 이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요? 이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정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습니다. 일주일 후 윤아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중년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처럼 보였습니다. 이정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막상 보니 불편했습니다. 윤아영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은 제 변호사 최우석입니다. 최우석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희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우석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정리했습니다.
최우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혜 씨, 오늘은 법적인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정희는 팔짱을 꼈습니다. 들어볼게요. 최우석은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윤하영 씨는 한도윤 씨의 친자임이 DNA 검사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상속인 자격이 있습니다. 한도윤 씨 명의의 재산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집, 예금, 주식까지 포함해서요. 윤하영 씨는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그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정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재산은 제가 10년 동안 남편을 돌본 비용입니다. 병원비, 약가, 간병비 모두 제 돈으로 됐어요. 최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가 간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간주됩니다. 따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정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냉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윤하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정희 씨, 저도 이해해요. 10년 동안 고생하신 거 정말 존경해요. 하지만 저도 아버지의 딸이에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받을 수 있는 것을 받고 싶어요. 저한테도 권리가 있잖아요. 이정희는 윤하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얼굴도 본 적 없잖아요. 한 번도 함께 산 적 없잖아요. 윤하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원망스러워요.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어머니를 혼자 두었는지 평생 궁금했어요. 이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당신 아버지의 잘못이에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나도 피해자예요. 최우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법적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하영 씨는 법정 상속인입니다. 이정혜 씨가 배우자로서 더 많은 비율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윤하영 씨도 일정 부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정희는 최우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나도 변호사를 선임하겠어요. 최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윤하영은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포기할 수 없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요. 이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법적 싸움. 생각만 해도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10년의 헌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정희는 친구 박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자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법적 문제에 밝았습니다. 명자야, 나 좀 도와줘. 명자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정희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숨겨진 딸, 상속 문제, 변호사까지. 명자는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야, 힘들겠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 내가 10년 동안 헌신한 거 다 증명할 수 있어. 이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명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아. 10년 동안 내가 남편을 돌본 기록, 병원비 영수증, 약값 영수증, 간병일지, 모든 걸 준비해. 그리고 좋은 변호사를 찾아.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며칠 후 이정희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명자가 소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김수진이었습니다.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김수진은 이정희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김수진은 말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예요. 상대방도 법적 권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길 수 있어요. 이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김수진은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간병 기여도를 증명하면 됩니다. 10년 동안 헌신적으로 돌본 사실, 그리고 그 비용이 재산에서 나간 사실, 모든 영수증과 기록을 제출하면 법원이 인정할 겁니다. 상속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정희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요? 할 수 있을까요?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증거만 충분하면 가능합니다. 이정희 씨의 헌신은 특별해요. 법원도 인정할 거예요. 이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싸우겠습니다. 10년의 헌신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위해 바친 시간을 지키기 위해, 이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0년치 영수증을 찾았습니다. 간병 일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법정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정희는 평소처럼 남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이정희는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여보, 아침이에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한도윤의 눈이 이미 떠져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초점이 있었습니다. 이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이정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보, 깨어났어요. 나 보여요. 한도윤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정희야. 이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정말 깨어난 거예요. 10년 만이에요. 한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움직임이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 이정희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깨어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한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가가 젖었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기억나. 모든 거. 이정희는 놀랐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기억나요? 한도윤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영이, 내 딸, 윤하영. 이정희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한도윤은 이정희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 숨겼어. 30년 동안. 이정희는 남편의 손을 놓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편지 봤어요. 한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정희는 돌아서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30년 동안 나를 속였어요. 한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정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나는 바보처럼 믿었어요. 한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떴습니다. 용서해줘. 책임질 용기 없었어. 이정희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속인 거예요.
가정을 지켜야 한다며 한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사랑한 건 너뿐이야. 진심이야. 하영이는 실수였어. 하지만 너는 내 인생이야. 이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깨어났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고마웠어. 나 살린 건 너야. 내 덕분에 다시 살았어. 이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깨어나기 전에 왜 말 안 했어요? 진작 말했어야죠. 한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기 없었어. 너 잃을까봐. 무서웠어. 이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들켰잖아요. 윤하영이 찾아왔어요. 한도윤은 놀랐습니다. 하영이 왔어.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어요. DNA 검사 결과 들고 당신 딸이라고 말했어요. 한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이정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상속 권리를 주장했어요. 법적으로 당신 딸이니까. 한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모든 건 너 거야. 내가 받아야 해. 이정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쓴웃음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대요. 윤하영도 권리가 있대요. 한도윤은 애타게 말했습니다. 유언장 써줄게. 모든 재산 너한테. 법적으로 확실하게. 이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법정 싸움이 시작됐어요. 한도윤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이정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돌본 남편. 이제야 깨어난 남편.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살아 있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남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한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정 가서 증언할게. 내가 모든 걸 받아야 해. 10년 헌신한 거 다 증명할게.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윤하영도 불쌍했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 하지만 10년의 헌신도 지켜야 했습니다. 이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싸워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이정희는 남편을 보살폈습니다. 물을 먹였습니다. 약을 먹였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정희는 긴장했습니다. 법정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변호사 김수진이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만 말하면 돼요. 우리가 준비한 증거도 충분해요. 법정은 엄숙했습니다. 높은 천장, 나무로 된 벤치, 판사석이 앞에 높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앞에 앉았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원고 측에는 윤하영과 최우석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피고 측에는 이정희와 김수진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 명자도 와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한도윤의 재산 상속 분쟁, 친자 윤하영과 배우자 이정희의 권리, 최우석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윤하영 씨는 한도윤 씨의 법적 자녀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김수진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정혜 씨는 10년간 헌신적으로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사가 증거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김수진은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약값 영수증, 간병일지, 10년치 기록이었습니다.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천천히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최우석이 반박했습니다. 배우자의 간병은 법적 의무입니다. 따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김수진이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과 헌신은 특별합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보존에도 기여했습니다. 판사가 증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윤하영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최우석이 질문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윤하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입니다. 유품에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최우석이 계속 물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윤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매달 송금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김수진이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한도윤 씨와 직접 관계를 맺은 적이 있습니까? 윤하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김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상속을 주장합니까? 윤하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이제라도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정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김수진이 질문했습니다. 10년간 어떻게 남편을 돌보셨습니까? 이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을 닦이고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먹였습니다. 재활 운동도 시켰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0년 동안. 김수진이 물었습니다. 왜 요양원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이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남편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최우석이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머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최우석이 물었습니다. 그럼 윤하영 씨의 존재를 알았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버리진 않았을 겁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다음 증인이 호명되었습니다. 박명자였습니다. 명자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김수진이 질문했습니다. 이정희 씨를 어떻게 아십니까? 명자는 대답했습니다. 오랜 친구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로서 가끔 도와주었습니다. 김수진이 물었습니다. 이정혜 씨의 간병에 대해 증언해 주십시오. 명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아니었으면 한도윤 씨는 5년 전에 이미 세상 떠났을 겁니다. 헌신적이고 사랑이 깊었습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간병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도윤의 영상 기록이 재생되었습니다. 김수진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한도윤이 의식을 회복한 후 녹화한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 한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한도윤입니다. 10년간 아내 이정희의 간병을 받았습니다. 정희가 나를 살렸습니다. 내 재산은 모두 정희의 것입니다.
윤하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정희도 울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윤하영과 이정희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며칠 동안 이정희는 불안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날까? 재산을 나눠야 할까? 남편 한도윤은 의식을 유지했지만 몸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이정희는 평소처럼 남편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정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윤하영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이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이정희는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윤하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혼자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정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하영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희는 차를 내왔습니다. 윤하영은 차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희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윤하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 영상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밤새 생각했어요. 이정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윤하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있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정희는 윤하영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윤하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도윤 씨의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원망하지 말라고. 그분도 피해자라고. 이정희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윤하영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셨어요. 남의 남편을 사랑했다는 것, 가정을 흔들었다는 것, 저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하셨지만 한 번도 한도윤 씨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셨어요. 이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윤하영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어서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외로웠어요. 운동의 날 아버지가 오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왜 우리 집만 아빠가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정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윤하영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다른 가족이 있다고. 저는 그때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버렸는지. 이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하영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희 씨,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하영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10년간의 기록을 봤어요. 영수증, 일지 모든 것을. 그리고 영상도 봤어요. 한도윤 씨가 얼마나 이정희 씨를 사랑했는지, 이정희 씨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았어요. 이정희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윤하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돌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DNA상 딸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정희 씨는 10년을 함께했어요. 사랑으로, 헌신으로.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이정희는 윤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탓하지 않아요. 어른들의 잘못이지. 당신도 피해자예요. 윤하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욕심을 부렸어요. 재산을 원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이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윤하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상속을 포기할게요. 이정희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왜요? 윤하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이정혜 씨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10년의 헌신. 그게 더 가치 있어요. 이정희는 윤하영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안고 울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두 사람은 남편의 방으로 갔습니다. 한도윤이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윤하영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한도윤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 한도윤은 윤하영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윤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이해해요. 어머니도 이정혜 씨도 모두 사랑받아야 해요. 한도윤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용서해줘. 윤하영은 한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이정희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하영이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재판은 취하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이정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정희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윤하영이 불쌍했습니다. 이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윤하영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그랬습니다. 윤하영도 한도윤의 딸이었으니까요. 윤하영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희는 고집했습니다. 당신도 한도윤 씨의 딸이에요. 받을 자격이 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받으세요. 윤하영은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만나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도윤에 대한 추억을 나눴습니다.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본 한도윤이었지만 함께 이야기하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도윤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의식을 회복했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정희는 남편 곁을 더욱 지켰습니다. 윤하영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도윤이 이정희를 불렀습니다.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정희야. 이정희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요? 한도윤은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편지 있어. 읽어줘. 이정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정희 앞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한도윤의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리는 글씨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이정희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정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10년 동안 나를 돌봐줘서 고맙다. 내 덕분에 인간으로 살다 간다. 내가 저질렀던 잘못들, 숨겼던 비밀들 모두 용서해줘서 고맙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여자다. 하영에게도 전해줘. 피보다 깊은 건 용서라고. 그리고 너와 하영이 서로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평생 사랑했다. 이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도윤은 이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없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고맙다. 사랑해. 이정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평생 사랑했어요. 며칠 후 한도윤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정희와 윤아영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이정희와 윤아영은 함께 한도윤의 유골을 뿌렸습니다. 바다로 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곳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두 사람은 유골을 바다에 뿌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유골이 바다로 흩어졌습니다. 하얀 가루가 파도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가요. 편히 쉬어요. 윤아영도 말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이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복잡하다. 사랑도 가족도 용서도.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진심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윤아영은 이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받아주셔서. 이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야말로.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생명의 순환처럼 끝없이 반복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정희는 평화로웠습니다. 10년의 간병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인연도 생겼습니다. 윤아영이라는 피는 다르지만 같은 사람을 사랑했던, 같은 상처를 가진 이정희와 윤아영은 앞으로도 가끔 만나기로 했습니다.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기로, 한도윤을 기억하기로.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은 가족, 용서와 이해로 맺어진 가족.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은 두 여자. 이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봤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남편. 여보, 잘 가요. 당신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났어요. 이정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피로 맺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용서와 진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10년의 헌신, 평생의 비밀,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딸. 이정희와 윤아영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한도윤을 사랑했던 두 여자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피보다 짙은 인연은 함께 흘린 눈물로 맺어집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듭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용서와 화해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